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되다 보니까 조직을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인사 혁신도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노조나 근로자들이 잡음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직 운영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무노조 경영도 깨졌고, 또 과거에 치열하게 일한 문화도 이제 깨진 거.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삼성의 과거의 중요한 장점이었던 문화적 요소들을 깨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준비해 왔던 거겠죠. 뭐 사법 리스크가 끝난 다음부터 검토해서 한 건 아닐 테고, 예전부터 검토해 왔을 테고, 기존에 삼성전자가 하는 사업들하고 시너지가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삼성이 특히 전자 같은 경우 예전에 보면 온갖 다양한 전자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뭐 선풍기, 면도기 등등. 이건희 회장 때 그런 거 여러 개 다 해서 우리 1등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해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큰 그런 데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분야에서 세계 제1의 기업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삼성이 1등은 아니지만, 또는 뭐 이미 뛰어들진 않았지만, 뛰어들어서 1등을 할 수 있고 대규모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뭐 IBM에서 신규 사업 개발한다고 해서 했을 때도 이제 몇 가지 원칙들, IBM에서 했던 게 미래 산업을 육성하자. 그래서 이머징 비즈니스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EBO라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EBO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의 조건이라고 해서 뭐 몇 개의 조건을 내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 $1 빌리언 이상이 될 수 있고, 시장에서 1등이 될 수 있고, 그런 이제 사업 분야에 집중하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검색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그런 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AI와 관련된 게 있을까? AI가 세상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뭐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삼성전자가 투자해서 1등 할 수 있고 대규모 매출을 올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이 그동안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죠. 예전에 이제 뭐 이삼성도 했었고, 자동차도 했었고, 삼성전자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각 산업 분야에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모바일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가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융합해서 초일류 기업이 돼보자. 그래서 디지털 솔루션 센터라는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제대로 성공한 예가 없죠. M&A 한 거 중에는 그나마 하만이 성공했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쉽진 않아요. 새로운 사업 진출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게. 삼성 그룹 차원에서 보면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그쪽 분야가 성공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전기 전자 산업만으로 한정해 본다면 기존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AI를 활용을 해서 뭔가 큰 사업을 키울 만한 그런 것을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에서 그런 걸 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삼성그룹이 2000년부터 프로핏 쉐어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꾸 바뀌어 오긴 했는데, 그래서 사업부가 이익을 많이 내면 이익 낸 거의 일부분을 구성원들 보너스로 주는 그런 제도를 가져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업부들이 기존 사업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신규 사업을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규 사업은 뭐 단기적으로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 수익은 뭐 5년 후, 10년 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내가 뭐 5년 정도 할 CEO다. 그런데 이거 투자해서 5년 이후에 수익을 낼 것 같다? 그럼 그런 CEO는 그거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하려면 이재용 회장이 진두지휘를 해서 하고 새로운 회사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솔루션 센터에서 융복합 제품을 만들어서 초일류 기업이 돼보자라고 했을 때도 그거 10년 정도 하다가 한 5천 원 정도 알렸나? 그러면 문 닫았거든요. 기존 사업부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뭐 최고 인재도 당연히 안 보내주죠.
또 융복합 제품이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팔릴 거라고 하면 그 예상이 되면 각 사업부에서 지원해 주겠지만, 왜냐하면 자기들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기술 지원도 잘 안 해주죠.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죠. 당연히 사업부 이기주의가 작동을 하죠. 그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 EVA 근거해서 그 사업부의 임원들, 직원들의 보너스가 다 결정이 되니까 당연히 부서 이기주의가 작동 안 할 수가 없죠. 득도 많은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 내부에서 발굴하는 데는 그런 면에서는 실이 큰 그런 상황이죠. 득은 이제 그런 겁니다. 사업부 내에서도 R&D도 있고 제조도 있고 영업도 있고 그런 기능 부서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핏 쉐어링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장이 야 우리 올해는 얼마만큼 벌어서 우리 연봉의 50% 보너스를 받아가자 라고 하면서 각 기능 부서들을 통합하고 그들이 협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굉장히 좋은 강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거, 그런 데는 해가 되죠. 프로핏 쉐어링이. 전체로 보면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득이고 장기적으로는 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오랫동안 써왔던 거기 때문에 그거 바꾸는 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삼성의 계열사나 사업부 중에서 그동안 돈을 못 벌어서 프로핏 쉐어링의 맛을 못 본 데는 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의 뭐 모바일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동안 연봉의 반을 보너스로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면 고정급을 올리든지 뭐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해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박사급 초임 직원한테도 RSU를 줘요.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그런 주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회사 주가가 올라가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죠. 그리고 성과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너스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연봉 대비 삼성의 50% 연봉 50%가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2000년에 PS를 도입하고 나서 다른 재벌사들도 프로핏 쉐어링 비슷한 걸 많이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인사 보상제도 전체를 봐야 되죠. 현재 있던 프로핏 쉐어링 없앤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고, 그건 뭐 직원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테니까 단기 성과에 근거한 부분, 뭐 장기 성과에 근거한 부분을 바꾼다든지 또는 뭐 RSU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삼성에 예전에 이제 초임 임원들 같은 경우 스탁 옵션을 줬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 변동하니까 올해 승인한 사람들은 주당 뭐 18만 원에 받았는데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은 주당 뭐 40몇만 원에 받고 그러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꿨거든요. 장기 성과 인센티브로. 그런 방식으로 보상제도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제가 삼성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우리 이제 언론 보도나 이제 그런 것만 보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 거는 저는 아직은 기사를 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럼 실패했냐. 삼성전자가 먼저 선행기술 개발을 포기했을 때 하이닉스 경영진들도 1등이 포기했는데 우리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대요. HBM1을 하이닉스에서 2013년인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고 뭐 HBM2, 2E까지 갔었는데 고객들이 엔비디아나 이런 데가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폭발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시장이 예상만큼 크지 않아서 하이닉스도 계속 적자를 봐왔고, 그래서 하이닉스에서도 HBM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니들 양치 소년이야? 계속 내년엔 돈 벌 겁니다. 차세대는 돈 벌 겁니다 라고 해서 돈 번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에서도 HBM3 선행 기술 개발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데 그 당사자들 토론을 듣게 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의사결정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제 수직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거고 대표이사가 이거 접자라고 한 거고, 그동안 개발하는데 돈도 못 번 거 아니냐, 사업을 접자, 선행기술 개발 포기하자라는 결정을 한 거고, 하이닉스에서는 담당자들이 주로 보이스를 많이 냈겠죠. HBM3 기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를 냈을 텐데 하이닉스는 우리가 영원히 2등을 할 수는 없지 않냐,
뭔가 시장 구도가 바뀌어서 1등을 하려면 이 HBM이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베팅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이제 경영진에서 받아들인 거고, 삼성은 수직적인 거죠. 그래서 삼성의 그런 수직적인 문화, 또 지금도 사업 지원 TF에서 너무 간섭을 해대서 사업하기 어렵다. 그래서 계열사 경영진들이 그럼 사업 지원 TF에서 알아서 해라. 책임도 니들이 지고. 그래서 뭐 아이디어를 많이 안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직적인 거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텀업의 스피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고 그들의 의견도 수용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방식 문화가 굉장히 다른데, 삼성은 예전부터 이제 관리의 삼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직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신경영을 하면서 조직 문화를 바꿨죠. 그래서 옛날에는 양 중심으로 국내 1등을 해보자라는 거에서 뭐 질 중심으로 세계 1등을 해보자. 그리고 보다 수평적이고 보다 창의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게 이제 성과를 거둬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삼성의 창업 때부터 중시했던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들이 이제 제일주의, 우리가 뭔가 1등은 꼭 해야 된다. 인재 제일, 최고의 인재들을 뽑고 인재들 역량 육성해서 그 인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위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다음에 합리 추구,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될 때까지 삼성의 핵심적인 문화적 요소였었는데, 요즘 그게 깨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삼성웨이를 썼을 때 삼성전자 사람들한테 왜 LG는 삼성전자만큼 못하냐, LG전자는 왜 삼성전자만큼 못하냐 그랬더니, 그때 LG전자는 2%가 부족하다. 그래서 2%는 뭐냐? 꼭 1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없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이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대만에는 TSMC와 관련해서 얘기해 보면, 대만에는 그 팹 리스트 많고 패키지와 관련된 그런 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거죠. TSMC와 관련된.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전방과 후방의 협력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생태가 잘 조성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가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HBM 같은 경우도 HBM에 들어가는 장비를 한미 반도체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삼성 그룹에서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랑 소송을 했잖아요. 야, 니들이 우리 기술 훔쳐가서 뭐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송했잖아요. 삼성 그룹이 그런 여러 분야에 수직적으로 통합돼 있는, 자기들이 잘할 것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삼성 그룹 내의 계열사랑 협력업체랑 경쟁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삼성이 옛날부터 이제 듀얼 소싱 전략으로 해서 외부에 뭐 두세 개 업체가 없으면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만들어서 경쟁시킨다라는 전략이었었는데, 그게 뭐 좋은 장점도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 휴대폰에 들어가는 칩을 이제 퀄컴에서 사오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칩을 만들어서, 이게 뭐죠? 엑시노스인가? 자기들이 칩을 만들어서 퀄컴을 견제하는, 그래서 퀄컴이 너무 비싼 가격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이제 나쁜 점은 그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려고 하지 않는, 또는 뭐 그런 외부에 경쟁력 있는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나쁜 점이 있는 거죠. 또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이익을 많이 내왔으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파운드리에 가서 임원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만큼 고객 지향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SMC랑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다 상대했던 그런 경영자들 얘기 들어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고압적이다, 고객 지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불평을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시스템 LSI를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쟤들이 우리 설계 베껴간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TSMC로 옮겨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100% TSMC에 맡겼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스템 LSI를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아예 팔거나 별도에서 떼내거나 그런 게 좋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적으로 해서 하려면 내부 실력이 있어야 실력도 없는 애 가지고 시스템 LSI 가지고 그걸 돈 많이 벌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돈도 못 벌고 그것 때문에 큰 고객도 안 오려고 하고. 이미 애플은 뭐 잃어버렸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퀄컴 칩을 삼성 휴대폰에 넣으면서 퀄컴 칩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TSMC 많이 가지 않았어요? 퀄컴 칩조차도. 삼성이 엄청난 고객이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려운 고객이거든요. 퀄컴이. 근데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실력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TSMC랑. 네, 당연히 등기이사로 복귀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의 중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한다면 등기이사로 복귀를 해야 되고 본인이 의사결정한 거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새로운 상법에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주주들한테 소송을 당할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커졌어요. 이사들이. 옛날에는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 소액 주주들에게도 충실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니 왜 삼성 웰스토리에서 다 구매해? 그것도 비싸게 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릴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등기이사를 하지 않고 의사결정만 하면 본인은 가장 좋겠지만 이건 이제 책임 경영을 하자는 자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복귀하지 않으면 등기이사가 되지 않으려면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마라라고 이제 주장하겠죠. 일반 주주들은. 삼성그룹이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룹 본사는 꼭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룹 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그룹 본사와 관련된 모델이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지주회사 형태로 해서 거의 모든 것을 계열사들한테 위임하고 아주 극히 일부의 의사결정만 하는 그런 모델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이 하는 버크셔 해더웨이 같은 경우는 거기도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룹 본사가 뭐 19명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결정은 다 계열사에서 알아서 해라. 사업부에서 알아서 해라. 거기서 창출한 캐시플로우만 본사를 올려라. 그래서 계열사 경영이나 사업부 경영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삼성은 운영에 대해서까지도 관여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룹 본사에서 뭐 관여할 만한 거는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 계열사들의 또 계열사 CEO의 임면 정도까지는 이제 그룹 본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삼성 그룹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다 관여하려고 한다. 그래서 훨씬 더 계열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삼성웨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 보면 삼성웨이에서 삼성의 강점이라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께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신경영을 하면서 문화를 완전히 바꿨듯이 이재용 회장께서 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